요즘 술자리가 겁안나는 이유 숙취엔 뱅쥐약, 천연 간치료제 제주도 꽃뱅이 함유 숙취엔 뱅쥐약, 사장님 이름이 병주라서 숙취엔 뱅쥐약,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 낮춰주는 숙취엔 뱅쥐약. 아이뱅 아니고 어이뱅입니다. 제주도 스타트업 뱅쥐약. 네이버에서 뱅쥐약을 검색해주세요. 어차피 니들은 상관하지 않잖아. You will never mind, cause you will never mind. 신현무 임석영의 백발, 백중 이제 시작합니다. 신현무 임석영의 백발 백중. 웬 총소리? 어떠셨어요? 저희 1회 방송 이후에, 백발님, 많은 일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좋아요가 너무 안 눌러져서 네. 주변에 항의하고 있어요. 페북에는 좋아요를 많이 눌러놓고 팟빵 가입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가 있어요. 저희가 백발백중을 외친 다음에 총소리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방송 주제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민감. 네, 저희가 생각하는 정확한 정답을 댓글로 맨 처음 달아주시는 분께 스벅커피를 제가 직접 소개했습니다. 네. 오, 이해부터 벌써. 1회 방송 이후에 백발님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아니 재밌는 이야기보다는 와이프는 저보고 못한다 그러고 네, 백중님께서 안정적으로 방송을 잘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저한테는 막 구박을 했어요.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는 사람들은 나름 재밌게는 들었는데 초반에 너무 벌려놓기만 하시고 이거 다 수습 어떻게 하실 거냐고. 수습 저희가 잘 해죠. 수습을 많이 하려면 오래 찍으면 되죠. 그리고 좋은 게스트들이 많이 또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근데 이번에 주변 지인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회피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네. 오늘 주제가 좀 민감해서 그래요. 네. 하여튼 몇 번 체크해놨습니다. 네. 그럼 백주님. 저도 백발님하고 좀 비슷한데요. 제가 저희 1회 방송을 저희 딸이 중3입니다. 네, 중3한테 들려줬어요. 들려줬는데 반응이 백발님하고 똑같네요. 저희 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백발님은 되게 잘하시는데 아빠 목소리 이상해. 이런. 아빠 목소리. 이런. 그래서 제가 삐졌습니다. 삐져가지고 저희 집 반대인데요? 네. 야, 아빠 목소리가 왜 이상해? 내 목소리가 더 낫지 않아? 그랬더니 아빠 목소리 이상해.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삐졌더니 딸이 제가 이제 삐져서 좀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래도 흰머리는 아빠가 좀 더 없는 것 같아. 이거 백중이 비밀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나중에 언젠가 얘기할 수 있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공식적인 2회입니다. 2회. 예, 네, 2회 2회 주제는 저희가 오늘 특집이죠, 사실. 네, 긴급한 이슈가 등장해서 특집으로 편성했습니다. 요즘 스타트업계를 달구고 있는 뜨거운 진짜 한 이슈인 것 같아요. 예. 바로 스타트업의 주 52시간제 도입 논란 대해부쇼까지 저희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 이슈를 백발님이 긴급히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 모두 발언을 먼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모두 발언이라 간단하게 될까요 이게? 네. 그래도 간단하게 해보려고. 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주 52시간제라고 얘기하는 이 숫자나 단어도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 주 5일 근무를 하고 계시고, 사실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하면 40시간 근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법은 40시간 근무를 하고 초과 근무를 12시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게임업계 대표가 마치 직원들을 52시간밖에 일을 못 시키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 사업을 못 해먹겠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재 냉정하게 게임업계가 경쟁력이 없어진 거는 경영진들의 잘못이거나 기존의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지 못해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인데, 왜 그거를 마치 직원이나 개발자들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열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백중님은 붙잡고 네. 좀 민감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게 의견이 너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직원 입장, 대표 입장, 네. 대표님들도 이거에 또 굉장히 공감하시고 직원들의 뭔가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효율 이런 거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직도 과거의 그런 어떤 일의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무려 오늘은 게스트를 3분이나 저희가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한 분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본격 주제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2회부터 백발뉴스와 백중뉴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한 주간에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백발님과 제가 선정해서 파헤쳐보고 마음대로 소설도 한번 써보고 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백발뉴스! 백발뉴스는 믿거나 말거나 카더라 통신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일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토스 구인 광고. 저도 봤습니다. 네, 엄청 뜨거웠어요. 네. 왜냐하면 이 구인 광고가 왜 나왔냐는 얘기를 카더라 통신을 들어보면 금융권에서 토스 출신을 꼭 집어서 스카웃을 해야 된다라는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 그랬다는 카더라. 그래서 그 토스에서 이 상황에서는 있는 멤버들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해서 투자자들과 상의해서 아직 뭐 BEP를 넘기거나 이익을 보는 건 아니지만 파격적인 연봉을 제한하는 형태로 변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토스 내부의 그 업무 강도는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정말 뭐 3스트라이크 제도 같은 게 있어서 네. 능력 없는 직원들이 내보낼 수 있는 마치 네, 그 저도 그리스 그 기사 시대 봤습니다. 도편제도와 비슷한 이런 것도 있다는 카더라도 있고. 근데 하지만 어쨌든 그 사이닝 보너스로 전직 연봉을 첫 달에 통장에 넣어준다라는 네. 뭐 그런 카더라도 있고. 물론 6개월을 근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나중에 나가게 되면 뱉어야 된다고 네, 뱉어야 얘기는 된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현재 하루 평균 10명이 입사가 되고 있대요. 하루에 10명이요? 네, 카더라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만큼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이외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뭐 토스 얘기에 화려하긴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다른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모 게임 회사에서 96시간 근무하다가 기절한 소동. 네, 저도 그거 봤습니다. 네, 보셨죠? 이것도 네. 카더라. 피모사? F인가요? 피모사. 피모사죠. 네. 더 언급하면 안 됩니다. 네. 피회사 되게 많습니다. 네. 뭐 글로벌 런칭 중에 그 오류가 발생해서 그 점검하다가 4일 동안 근무하다 쓰러져서 응급실을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뭐 그 피회사 대표가 공식 발표를 했는데 네. 밤샘 작업하다가 응급실에 간 적은 있다. 그거 뭐 회사 내준 적은 있다. 네. 라는 카더라가 약간 돌았고요. 그 이외에 앨런 머스크 얘기도 재밌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기술을 사다 쓰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내부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의 첫 번째가 회사가 커지고 도전하다 보면 내부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게 되면 뭐라고 할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회사의 분위기나 뭐 방향성이 꺾인다라는 것 때문에 내부에서 꼭 R&D를 하든 뭐 목적이 있든 아니면 뭐 도전하는 것들에 대한 시도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부 개발 시도는 계속돼야 된다. 에지소프트와 넥슨의 차이 뭐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하네요. 뭐 재밌는 게 또 하나가 앨런 머스크는 비즈니스 접근을 할 때 시장 분석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만 하니까. 그걸 할 수가 없죠. 예, 스페이스X의 경쟁 대상이 뭐 국가죠. 네.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3가지 인재 조건, 3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엄청 심한 경쟁을 뚫고 뭘 이루었다. 그다음 2번째, 쉽게 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서 도전을 해봤다. 네. 그다음 3번째, 그에 준하는 그 무언가를 해봤다. 네. 요 3가지 기준으로 인재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전 2개는 해당이 되네요. 네. 저도 뭐 많이 해당되는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첫 번째 백발의 카더라 통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백중님께서도 주실 내용이 있으시죠? 백중 뉴스를 외쳐주세요. 백중님, 백중 뉴스. 네, 백중입니다. 제가 선정한 뉴스는 IT 기업의 대표 주자 격인 카카오와 SK텔레콤이
3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 예, 카카오는 SK텔레콤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또 SK텔레콤은 자사주를 카카오에 매각하는 방식인데요. 결국 이제 요번 이 수합 방식을 통해서 카카오는 SK텔레콤 지분 한 1.6% 정도. 1.6%. 네. SK텔레콤은 카카오 지분 2.5%를 보유하게 이제 되는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지분 뭐 보면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별로 영향이 1.6%, 없는. 2.5%. 근데 이걸 왜 했을까? 왜 했을까요? 혹시 뭐 백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네. 그냥 이건 그냥 우호적인 사인 정도. 네. 근데 둘 다 글쎄요. 경쟁력이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제 소설입니다.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카카오가 카카오 커머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모회사인 이건 뭐 기사에 난 거니까요. 코리아센터, 네. 메이크샵과 몰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메이크샵과 이제 합병을 추진하다가 결렬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면 카카오라는 회사가 커머스에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결국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카카오도 미래의 성장 동력 중에 하나를 커머스로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커머스판을 또 들여다보면 시일번가, SKT의 자회사인 시일번가는 계속 매각설이 나돌고 오래됐죠. 있었고요. 오래됐죠. 네. 그거를 뭐 롯데, 신세계 이런 데에서 이제 인수를 하려다가 결국은 결렬이 됐는데 롯데는 아직도 뭔가 새로운 온라인 커머스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막 저도 카더라 통신인데요. 네. 소설입니다. 네.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와 SK의 뭔가 커머스 관련한 그다음에 물론 커머스에 국한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1차로는 커머스 관련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소설을 저는 한번 써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의 커머스판처럼 이합집산 M&A 이슈가 큰 사업 부분이 없다고 봐요. 뭐 쿠팡, 그다음에 위메프, 네. 뭐 그다음에 뭐 티몬, 네. 그다음에 뭐 실버가도 있고 뭐 기존 이베이도 있고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아마도 올 지나고 내년 안에는 뭔가 큰 딜들 M&A급이나 합병 수준의 뭔가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소설이 자꾸 막 제 머릿속에서 머리 아파요. 네, 진행이 돼서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니까 한 나중에 번쯤. 커머스 얘기를 네. 한번 진하게. 이 커머스는 네. 이제 좋은 게스트 제가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을 한번 모시고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52시간 근무제라고 얘기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들 하실 겁니다. 아마 뭐 사실은 제가 이거 부탁을 뭐 상장회사 대표님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안 나오신대요. 회사를 그만두면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언제나 잘해주시는 우리 백중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거 백발님이 이 주제를 던지시는 바람에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공부 엄청 했어요. 이거. 네. 저 백중님만 믿고 일 벌렸어요. 네. 제가 지인 찬스까지 사용해서 이은솔 노무사님이라고 이제 제 후배 노무사님이 계신데 네. 예, 전화를 통해서 자문까지 좀 깊게 받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주 52시간제라고 불리우는 게 맞지는 않지만 맞지 않죠. 예, 한 주의 개념을 기존에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5일로 봤어요. 그래서 일 8시간씩 5일로 근무하면 이제 40시간 주중 근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중에 야근을 최대 12시간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그리고 5일까지 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남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또 휴일 근무로 일일 최대 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이걸 다 더해보면 한 주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였다라는 거죠. 네. 끔찍해. 68시간이면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뭐 하루도 안 쉬고 최대 10시간 그냥 주구장창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뀐 것은 간단해요. 한 주의 개념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늘린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한 주는 맞습니다. 5일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된 7일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에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한 주의 개념으로 포함돼 버리니까 추가로 근무 가능했던 휴일 근무 시간 8시간씩 이틀 18시간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68시간에서 12시간을 빼버리니까
딱 52시간이 남은 거죠. 그거 외에는 변한 게 제도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이미 시행이 돼버린 거죠. 그쵸. 그래, 이게 네. 사실은 이미 시행됐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인가요? 2020년인가요? 저기 5인 이상 근무 21년 21년이죠. 7월부터. 아, 네. 네. 근데 이게 전 굉장히 정상적인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50인 미만 이 사업체 5인 이상이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인데 1년밖에 안 남았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요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이제 대표님들 많이 섭외 요청도 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에이 뭐 52시간이고 뭐 다시 정부 바뀌면 뭐 바뀌는 거 아니야? 그때 가서 고민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실제 노무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반을 해서 직원이 고발을 하게 되면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현재 정부 입장은 2021년 이제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는데 이걸 변경할 계획이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이제 1년 반 정도 남은 거거든요. 네.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닥쳐서 고민하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일하는 문제잖아요. 일하는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라는 게 네. 갑자기 바뀌어지지 않고 최대 한 1년 이상 미리 준비를 네. 충분히 해야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전반적인 개념은 백주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창업을 해봤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입장에서 직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뭐 저도 예전에 뭐 월요일 날 출근해서 토요일 날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때 제 와이프가 과로보험을 들었어요. 저는 최대 한숨도 안 자고 네. 3일을 연속으로 일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20대는 뭐 그게 20대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40대 때 세상에나. 전 그러면 병원 실려갑니다.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핵심적인 것. 창업자들이, 뭐 스태프들이, 동업자들이, 그러니까 회사에 제가 지분이 있다면, 내 회사라면, 저 집에 안 가고 일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그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모 게임 업체 그 대표님처럼 네. 52시간제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 물론 그분의 의도는 이해를 해요. 왜? 사업체들이 일하는 것을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면 문제가 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될 것을 꼭 집어서 52시간 근무제를 해서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이 회사의 경쟁력과 맞다라는 식의 얘기는 솔직하게 얘기해 꼰대 되신 거 아니냐. 아니 그 52시간제가 기업의 스타트업의 혁신을 막는 거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왜 근무 시간이 일하는 시간 곱하기 혁신인가요? 야,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있다면 네. 그분들도 한번 언제 나중에 모셔서 논쟁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글쎄요. 그 중국은 뭐 200명, 300명이 야전 침대 놓고 주 2교대 24시간 개발해서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낸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불법이다. 이러니 경쟁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솔직히 요즘 홍콩 사태도 있고 네. 중국이 정상적인 하든 더 정치적 발언은 안 하겠으나 거기서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네. 중국은 생각보다 대우나 보수나 지원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숨 걸고 일할 거면 뭐 정말 과로보험 다 들어주시든지. 근데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중국하고 비교할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중국과 비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이 굉장히 저희 한국을 쫓아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중국도 텐센트하고 네. 그 다른 회사하고는 또 엄청나게 맞습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이 그렇게 일한다? 텐센트하고 제가 같이 일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걔네들 야근 거의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저희가 야근하면서 연락하면 네. 답변이 없고요. 네. 그런 경험도 저는 있거든요. 아니, 네. 솔직히 저는 업무량이 곧 생산력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는 제조업체 마인드에서는 이해가 돼요.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에 정해져 있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그러면 52시간이나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생산량과 접목이 된다면 그분이 운영하시고 있는 회사에 있는 분들은 다 그냥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톱니바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네. 자, 저희가 다 떠들면 안 되니까.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무려 3분이나 게스트를 모셨어요. 네.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신 분이, 엔젤 투자자이시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계 마크님으로 소개해 달라고 하셨어요. 자, 마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자, 두 번째는 스타트업 대표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현직 대표님입니다. 와탭 이동인 대표님. 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텐랩스에서 일하는 이동인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급들만 또 이렇게 모시면 안 되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네, 리얼한, 직원 입장에서 리얼한 얘기를 또 해주실, 일단 실명과 회사명을 언급하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네. 개발자 X님으로 저희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개발자 X님, 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발자입니다. 네, 네, 네. 와. 자, 용기에 감사. 개발자 X님은 방금 목소리를 들으셨겠지만, 예, 신원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음성 변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스타트업 근무 시간과 일의 퀄리티가 비례하는가? 이제 이런 꼭지로 먼저 한번 얘기해 왜냐면 보시죠. 52시간 이 제도의 뭐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하나가 결국은 시간과 일, 퀄리티, 뭐 스타트업이라면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될 텐데 이 퀄리티에 대한 얘기. 네. 마크님, 이거 굉장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열변을 또 하시던데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근무 시간 자체가 늘면 이 일의 양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곱하기니까 그렇죠.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일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9시 반 전부터 한 6시까지. 근데 컨퍼런스 콜도 없고 이래서 저 회의에 부르는 사람도 없고 저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개발하던 시간 대비 거의 3배 코딩량이 하루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근무 시간 자체가 늘어나면 일의 양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인터럽트를 걸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인터럽트를 걸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일의 퀄리티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무 시간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으나 일의 퀄리티를 근무 시간만으로 하겠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 조사에 의하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연단위 근무 시간이 많습니다. 정말 많이 아세요? 일하죠. 몇 시간인지 아세요? 2285시간. 와. 근데 러시아 우리보다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러시아가 1985시간. 네, 그다음에 멕시코조차도 우리보다 낮아요. 그렇죠. 독일은 저희가 2285시간인데 1371시간. OECD 평균이 1770시간이에요. 이미 한국은 엄청 근무 일하고 시간이 있죠. 엄청 일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요 얘기 개발자 X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는 사실 52기간을 이미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이게- 해야 돼. 법적으로. 네. 그쵸. 500인 이상이 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쵸. 아, 그래서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기존에 뭐 이걸 시장에 저희나 후나 사실 큰 변화는 없거든요. 어차피 항상 이제 업무 시간을 통해서 했던 거는 뭐 그대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식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노동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노동자가 아니라,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을 해서 하는 거는 저런 어떤 절대량이 비례하지 않는 거는 모두가 다 아시듯이, 정말로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도 일을 해보면은, 당연히 생각할 시간만 적당히 방해되지 않고, 아까 마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어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 거죠. 오히려 제한하는 게 무한대가 돼가지고, 이거를 52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서 뭔가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근데 실제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저희는 되게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거부 메일이 온다던가 오버가 됐을 때 있기는 한데 또 사실은 또 아닌 것도 있긴 하고요. 이게 선택 근로제 외에도 재량 근로제라고 해서 뭔가 근로제 이런 거를 폐해갈 수 있는 제도가 또 있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서명을 해가지고 네. 근로자 대표랑 얘기를 해서 이거를 그냥 체크하지 않겠다, 기록하지 않겠다 하면은 아하. 예, 또 그냥 이제 그렇게 이제 게임 개발 그렇게 열심히 뭐라고 하죠? 그렇게 24시간 계속 하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피해갈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한데 사실 여론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실제 스타트업 대표이신 이동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현직 대표님이시니까 현재는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아직 52시간제 해당 기업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제랑 상관없이 근무를 체크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출근을 했는지 그다음에 퇴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규칙은 있지만 그거를 체크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체크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런 체크하는 프로그램들을 써가지고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상 그거를 가지고 시간으로 저희가 직원들을 평가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시간으로 그렇죠. 직원들을 평가하지 않는데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서로 귀찮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지 않는데 근무 시간하고 일의 퀄리티가 이제 비례하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긴 시간을 한다 그러면 일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지만 당연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부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일을 하게 되면 특히 개발자들은 일의 퀄리티나 일의 양이나 이런 게 늘어나지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근무 시간과 일의 퀄리티가 비례하는가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성과 보상 체계나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 이런 것하고 이제 일의 퀄리티가 비례하지 일의 근무 시간의 양하고는 사실 거의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바로 다음 주제인 네. 지금 이동인 대표께서 그 보상 체계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업무량에 대한 보상 체계가 뭐 경영진이거나 동업자들 이외에 직원들에게 보상되는 시스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런 얘기할 때 실리콘밸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실리콘밸리는 뭐 52시간 제한이 없고 맞습니다. 맨날 뭐 야근을 뭐 한다느니 네. 뭐 그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또 이쪽은 또 우리 마크님이 또 전공이시니까 네. 자, 미국은 실제 어떤가요? 어떤가요? 일도 해보셨잖아요. 네.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아침 한 10시쯤 출근해서, 뭐, 빨리 퇴근하는 사람은 뭐, 12시에 퇴근한 친구도 봤고요. 네. 뭐 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집에 가서 가족하고 저녁 먹고, 방에 들어가서 뭐, 새벽 2, 3시까지 근무를 일하더라고요. 한다든가.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비슷한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분기 단위 혹은 반기 단위로 평가받아서 안 되면 바로 잘라버리니까요. 살벌한 평가. 살벌하고. 대신에 연봉은 뭐 20만 불, 30만 불씩 이렇게 주고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뭐 IT 업계도 보상 체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저는 이제 다른 쪽 업계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컨설팅 업계 같은 경우에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직원한테 사망보험금을 해줘서 아, 실제 계약 조건에 있나요? 별도로 줄어줍니다. 왜냐면 거의 뭐 100시간씩 근무를 하니까 100시간. 예, 그래서 뭐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몇몇 회사에서 들어주는 거 알고 있고 한 사망보험 한 2억 정도를 들어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망할 만하네요. 아니 뭐, 그래도 뭐, 아니, 와이프를 위해서. 와이프를 위해서 물론 뭐 수령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 관련돼서 또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장기휴직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과도하게 근무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항공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 태평양 건너갔을 때 방사능 때문에 나중에 유방암 같은 게 생겨서 맞습니다. 예, 그런 산재 부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네. IT 개발자들도 그렇게 장시간의 노동에 노출이 되면 네. 당연히 그게 장기의 어떤 산재 부분이 있는데 그걸 스터디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주당 100시간씩 일했는데 그게 뭐 10년 일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뇌종양이 생길 수도 있고 암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회사는 배상할 준비가 돼 있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볼. 그러니까 저는 52시간 자체가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회사도 그런 준비 조건이 안 돼 있다면 이건 회사를 위하기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준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근무를 할 때 야후와 구글을 다 가볼 기회가 있었고 거기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한국 직원들하고 뭐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와. 야후는요 그 당시에 네네네. 그 당시가 2011년도 정도였는데 2011년도. 야후도 칼퇴를 하고 구글도 칼퇴를 하더라고요. 근데 야후는 집에 가서 일을 안 한대요. 아. 근데 구글은 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애들 케어한 다음에 9시부터 일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이 주제인 보상. 구글은 그 당시에 대부분 스톡옵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 제도가 있었고 있죠. 야후는 그 당시에 끝물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특별 뭔가 추가 보상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시간 네. 미국도 보면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일했던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동인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근무 시간을 보상으로, 보장으로, 뭐 사실 돈이 꼭 돈이 아니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우선 업무량에 대한 보상 체계라고 하는 말 자체가 IT 회사 입장에서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지 않다. 예. 그리고 이제 업무량이 많았을 때에 대한 부분은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시간을 빼줌으로써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 있고요. 조절을 해주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실제로 보상에 대한 모든 부분은 성과를 기반으로 성과. 그쵸.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네네.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가 더 빨리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상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보상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금전적인 보상. 네. 그렇죠. 최고의 복지는 연봉이죠. 네. 근데 또 저는 최근에 이렇게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회사 내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성장에 대한 보상.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가. 네. 심한 경우는 저는 개발 사수가 없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 없어서 퇴사할래요. 네. 사수를 좀 뽑아주세요. 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네. 뭐 이런 얘기한 개발자도 저는 몇몇 겪었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네. 보상 체계가 없으면 좋은 개발자가 나가는 것 사실은 연봉과 보상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라서 요것에 대해서 우리 개발자 X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보상이 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게 뭔가요? 저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상에 대해서는 연봉으로 그냥 가장 크게 귀결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 이외의 거는 그 좀 전에 말씀 주신 뭐 사수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차피 사수든 뭐든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사수가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던가. 기회. 예, 그 기회에 대한 뭐 결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준다던가 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 외에 뭔가 제공되는 복지, 뭐 건물 올리는 거 그런 거는 말고, 네. 그런 거는 말고. 아니야, 그래도 사옥이 좋아요. 그렇긴 그렇죠. 한데. 네. 경비 아저씨가 잘해줘요. 네. 그래요? 저희도 약간 회사에 뭔가 물건에 투자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뭐 직원에 대한 뭐 돈을 더 올려준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연봉은 네. 되게 요번에 되게 작게 올려주셨는데 뭐 건물이 갑자기 좋아진다던가 이런 네. 게 되게 많아서 보상이랑은 사실 많이 상관이 없는 그럼 것 직원 같고. 입장에서는 그게 보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네, 맞아요. 되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죠. 그리고 뭐 공지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스텝을 챙겨가시는 분들 많은데 잘 네. 돼가지고. 네. 근데 직원들은 사실 연봉이 그만큼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불만이 크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금전적인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예. 최고의 복지는 연봉이죠. 제가 그 좀 재미없는 얘기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 트렐로 창업자 조엘 스폴스키 네. 이분이 이제 하신 얘기인데요. S급 개발자와 일반 개발자의 생산성 격차가 5배다. 5배가 난대요. 얼마 안 나네. 네. 더 근데 나는 줄 알았는데. 구글 부회장이었던 앨런 유스테스는 S급 개발자가 일반 개발자 300명의 역할을 한다. 그건 더 타당합니다. 자, 좀 더 이제 딥하게 좀 재미없는 얘기를 더 해드리면 효율 임금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시장 평균보다 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더 높은 생산성과 깊은 헌신성을 끌어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주면 대부분 열심히 일합니다. 효율이 나고 네. 성과가 난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엑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돈 많이 주면 더 열심히 일하실 건가요?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해가지고. 아니, 이게 분위기라는 게 좀 있는데, 뭔가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저희 회사는 지금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뭔가 그 보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그래서 네, 열심히 하고 싶은 해도 마음이 그만 안 해도 그만. 되진 않죠. 그 대기업 이건 이동훈 대표 입장에서 들으시면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주변에 가장 놀라운 경험은 성장하는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회사의 성장을 본인의 성장과 동일시하는 모습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대접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회사가 빨리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대표님 입장 아닌가요? 네, 대표님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또 그런 분들 저는 직원들도 많이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에서는 약간은 편향적 시선이 누군가에게 누구나 다 있다. 그러니까 저도 대표로 해봤고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또 아까 좀 전에 개발자 X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표와 얘기할 때와 직원들끼리 얘기할 때는 다르지 않느냐. 네, 그 마크님이
스타트업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투자하셨던 회사 중에 이런 제3자 어떤, 입장이 예, 나올 수 예. 있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제 투자사에 가서 뭐 근무 조건을 이래저래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놨고요. 근데 사례 뭐 이렇게 그렇게 좀 보상을 통해서 뭔가 성공했던 그냥 저희 회사 성장했던. 사례를 그냥 얘기를 드리면 네. 저희 직원이 많게 안 해요. 저희는 일단 주 35시간 근무고요. 와, 주 부럽다. 35시간. 예, 아침 10시 출근 6시 퇴근이고 저 어떻게 저도 어떻게 안 될까요? 급여가 적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어떤 분은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돈을 많이 갖고 싶은 분이 있고 네. 어떤 분은 성장을 많이 갖고 싶은 분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시간적 여유를 많이 드리는 게 저희의 아. 보상 체계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는 잔업수당이 없어요. 잔업수당이 아하. 없기 때문에 주 35시간 근무를 하면 5시간 정도가 시간이 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잔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시간을 저희가 씁니다. 그리고 저희는 잔업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돈이 많은 회사, 큰 회사, 이제 돈 많이 버시는 회사들은 돈으로 보상을 하고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은 시간으로 보상을 하고 음흠. 또 어떤 회사들은 이제 뭐 성장의 기회로 이거를 보상하고 이런 체계들은 각 회사의 처한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한 회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경우를 섞어서 할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인별로? 컨설팅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이유가 이제 바이오 벤처였는데 네. 바이오 벤처 중에 하나는 신약을 개발하는 팀이 있었고 이제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번에 안 나오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있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키트는 당장 매출이 발생을 하니까 제가 이제 보상체계 같이 설계를 했는데 그때 돈을 많이 버는 조직은 돈으로 보상을 하시고 네. 예, 연구하는 조직은 아무래도 플렉서블 탐이라든가 네, 뭐 네. 학술대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체계를 다르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요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업계나 도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그럼 가장 화두가 되는 게임 업계. 저도 게임 회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게임 업계의 살벌한 작업량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제 주변에도 게임 업계에 속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게임 업계의 살벌한 작업량과 보상 체계가 스타트업과 같을까? 혹은 뭐 약간 영역이 다른 영역이니까 이거 아마 각자 생각하시는 개념이나 접근법이 다를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이거 개발자 X님 네, 저는 지금 뭐 두 개 다 겪어보긴 해가지고 스타트업이랑 게임 업계를 둘 다 겪어봤는데, 근데 보면은 사실 스타트업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뭔가 회사의 어떤 방향성과 그리고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거와 이제 자기의 역량이랑 좀 연관이 되면은 많은 뭐 작업량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게임 업계는 더 심한 것 같긴 하거든요. 작업량이. 아하. 이게 그러니까 일단 규모 자체가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대규모 게임을 인력.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뭔가 요구하는 게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변경사항도 되게 크고 하는데 이게 스타트업하고 정말 같은가까지는 제 체감으로는 사실 변경 사항에 네. 대한 규모가 네. 스타트업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심했나요? 사실 이제 게임 업계는 모든 게 다 노가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비주얼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노가다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화가 되게 힘들어요. 체계가 잘 되지 않는다. 네, 한 땀 한 땀 만드는 게 게임 같은 한 땀 느낌? 한 땀. 네, 근데 그래도 스타트업에서는 다른 뭐 앱이나 웹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체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좀 더 생각을 프로세스화 시킬 수 있고 품질 맞아요. 컨트롤이 가능하다. 네, 그런 거에 생각을 했을 때 노가다를 생각했으면 작업량이 게임 업계가 더 심하지 않나. 거의 네. 공사판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최근에 히트를 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의 게임을 보면 제가 뉴스에서 보기에는 그 1년 만에 출시를 했고 그 1년 만에 출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 그 메인 PD 개발자한테 굉장히 전권을 많이 줬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다 적용을 해서 빠르게 1년 만에 출시를 할 수 있었고 하여튼 노가다판에서 지금, 효율화가 되겠네요. 대박을 냈으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거기 네. 그래도 많이 나가는 걸로 듣고 있긴 그렇군요. 거기 많이 카더라? 그렇게 네. 그만큼 되게 많이 나가고 물론 네. 보상은 되게 좋죠. 뭐 네. 전세금도 지원해주고 전세금도 식당도 전세금 되게 좋거든요. 엄청 좋아요. 거기 전세금이 서울 전세금? 아니 거기 그 서초 쪽인가요? 거기 사옥이? 와. 네, 그 근처에 이제 살면 전세금을 몇 프로 정도 지원해주고 예. 오. 되게 환경은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잘하시네요. 그렇죠. 더 이상 듣지 않으시는 거로. 좋죠. 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많이 나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보상을 그렇게 준다고 해도
네,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그런 이유는 조금은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쵸, 배틀그라운드 거기면 스카우트 제의 엄청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커리어 그쪽에서 이제 이름을 붙이고 가는 게 많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게임 업계에 대해서 컨설팅 업계에서 바라보셨을 때 보상 체계나 이런 게 스타트업 비교했을 때 이 차이점이나 이런 게 뭘까요? 글쎄 뭐 게임업계 제가 근무는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작업량이 살벌한 이유는 뭐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뭐 저도 개발 좀 해봤고 컨설팅 쪽에서도 일을 해봤고 다른 쪽 여러 가지 운영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게 구정이나 추석 때 이제 시스템 맞습니다. 작업을 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때 맞습니다. 일하는 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스템이 그쵸? 중지되는 건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예외상으로 가정하면은 저 작업량이 왜 많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작업량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획 단계에서 얼마만큼 작업을 잘 슬라이스해서 잘 배분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작업량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양 대비, 그러니까 업무량 대비 직원 숫자가 적거나 아니면 업무량에서 쓸데없는 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쓸데없는 일이 굉장히 많죠. 전 이제 프로세스 컨설팅을 오래 했었는데 그러면 프로세스적으로 저게 맞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업무가 반복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도 판단이 안 되니까요. 저 자체가. 이거 게임 PD 출신을 한 명 섭외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게임 회사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모든 게임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물론 복잡도가 좀 더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공사판 노가다. 네. 결국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우리 대표님들, 특히 경영진들이 네.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려운 거 하라고 경영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사람은 쉽게 가고 싶기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쪽에 뭔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뭐 나라도 그렇지만 이걸 제도나 규율이나 어떤 규칙으로 자꾸 이제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네. 대표들 책임이죠. 맞습니다. 대표님, 네. 이동인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대표 책임 아닌가요? 지금 이제 게임 업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네. 제가 이제 게임 업계에 국한된 거다. 네. 이제 투자자 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게임 업계가 극단적으로 퀄리티를 추구하는 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업이. 그렇죠. 네. 업 자체가 워낙 극단적으로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완성도가 이제 99에서 이제 100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인데. 그렇죠. 반복적이죠. 거기서 이게 되게 안 좋은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거기서 대표가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게임이 성공하냐 못하냐를 맞습니다. 그럴 수는 결정짓는다라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아트의 영역은. 예를 들어 첫 번째 게임을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회사들은 많이 있다. 어떤 뭐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 회사가 두 번째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회사는 극단적으로 퀄리티를 추구한 회사인 거고. 네.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진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구성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저는 이제 엔젤 투자를 해보니까 네. 저희 보통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희끼리 이제 얘기하는 게 한 1000개의 스타트업을 보면 1000개. 네, 1000개를 보면 그중에 이제 후보군으로 한 100개를 추린 다음에 네. 한 10개 정도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 이제 한두 개 성공한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10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투자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열심히 하는데 망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네, 트렌드 잘 잡아가지고 대박치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운도 있죠. 능력이죠. 네, 있죠. 그렇다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어쨌거나 뭐 운도 기회니까 여러 네. 가지 치면 정말 게임의 완성도가 높으면 좋은 작품이 될 거냐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게임의 완성도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1인 게임이지만 베트남에서 그 새 날라가서 네네. 그거 엄청 히트쳤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말 기획을 잘하고 개발을 날밤새서 해서 그게 히트를 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을 그렇죠. 때. 그렇죠. 손으로 드로잉해서 게임 만드는 친구들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블루홀에서 개발했던 그 게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게임도 제가 알기로 개발 시간이 굉장히 빨랐고 네.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획이 굉장히 빠르게 돼서 대부분 유니티에 가서 그냥 아이템들 다 샀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이 정말 정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베타부터 뜨기 시작했는데 그 게임 네. 자체가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상황에서 퍼블리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네. 베타부터 뜨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개발의 문제라기보다는 기획의 문제고 예, 기획과 마케팅의 문제인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 완성도가 높은 제가 이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기술력이 좋으면 팔릴 거라는데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건 다른 맞습니다. 관점이라고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배틀그라운드는 경영진이 그 PD의 그 초기 기획을 흔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맞나요? 아까 얘기한 노동판 얘기한 것처럼 기획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사실 그래서 아마 빨리 접근했었고 실행도 빨리 된 거 아닌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되게 경영진은 그분의 그런 기획을 별로 안 좋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 기사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르네. 근데 기사를 한번 났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PD분은 되게 의욕을 가지시고 그걸 했었고 근데 그거를 판단하시는 경영진은 그거를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단해가지고 했던 거죠. 아무래도 뭐 개인적인 어떤 그게 확고한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게 경영진이 밀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마음은 마음에 안 들었으나.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이것도 뭐 카더라 통신이라서 카더라 통신인데 제가 뭐 들은 바로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한 3개월 정도 급여주동밖에 없어서 마지막 거의 기획 한두 개밖에 안 남은 저도 그 얘기 상황이어가지고 마지막에 했는데 경혜진이 뭘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어차피 3개월 뒤면 망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선택이 아니네. 한번 해봐라. 그 마지막에 진짜 배수진 치고 던졌는데 대박 터진 거거든요. 잠시 열기를 좀 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음악을 좀 오늘도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힙합 뮤직을 좀 힙하게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이 힙합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으나 개발자들이 좋아하나? 그래서 여성 래퍼 캣비라는 분이에요. 여성 래퍼 캣비의 Be Myself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좀 가사가 좋습니다. 가사가 한마디로 좀 쩐다고 표현 요즘 말로. 네,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이제 뭐하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대체 나도 안 하는 걱정을 왜 너가 해 내 삶은 내가 연주해 지금은 한단테 이 시대 중반의 여자 작고 다운 나이라길래 난 소나무라 말했어 마지막까지 난 부르길 꿈꿔 낙엽이어도 좋아 난 내 삶 그대로가 좋아 모든 핑계가 사라졌을 때야 비로소 봤어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대학 취업 결혼과 육아 흑현애가 채워갈 두어지게 멋대로 스케치 누가 해놓을 권리는 절대 없지 말해봐 사실 될긴 없지 모두의 행복보단 안정을 권해 팔자된 눈썹 역시나 건데 내 선택에 있어 제일 신중할 건 누구보다 나고 손바닥에 쥐어준 백인 결국 내 땀의 색깔로 내가 탔어 남들이 맛보지 못한 내 삶을 나는 맛봤고 남들이 보지 못한 내 꿈을 봤어 그러니까 누구 말이 들리겠냐고 오늘 삶은 생방송이라고 남들 말해 애매해 하지만 고민과 걱정 그 사고를 갈래 Oh yeah 다들 하는 말은 나쁘지만 생각도 보기방해 깊게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 살아가는데 정답이란 게 부셔 내 고민에 떡지까리 대리 도화것만 같은 날 보는 주위 시선 내가 쟤보다 나은 것만 같아 보이는 것 아직도 분명히 되질 않아 증거 거울 앞에서 봐 고개 숙여 너를 봐봐 눈치 보지 마 그렇게 들은 너를 봐봐 이건 비밀인데 난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진짜 비밀이야 그게 바로 잠시 후일 수도 있어 왜냐면 언제 죽는지 그분이 절대 안 가르쳐 주셨거든 난 지금 애 같아서 또 애 같아 오늘의 반복이 곧 내 삶 같아 내일은 없어 오늘의 연속 미루기보다 난 지금의 약속 지금의 행복 지금의 사랑을 삶만큼 사랑하는 사람 철학보단 삶이 먼저였고 삶보다 사람이 먼저였었지만 못 볼 꼴도 받고 같아봤지 죄책감의 감옥 불평 그리고 자기 연민은 베개 늙을 적셔 매일 밤 날 가뒀던 내 방 여기 그 시간이 닦아내 아직 과거의 머문 조각들로 그려져 버린 내 약속 피아노 매주 피아노 여리게 연주하는 각본 내 영혼은 움직이는데 모른 척을 할 수가 없어 분명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불행을 나 참을 수가 없어 내 삶의 맥박은 진실하고 투명해 의미와 재미 찾다 보니 매일매일이 내게는 birthday 오늘 삶은 생방송이라고 남들 말해 애매해 하지만 고민과 걱정 그 사고를 갈래 Oh yeah 다들
다들 하는 말은 나쁘지만 생각도 보기 빠해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 살아가는데 정답이란 게 부셔 내 고민에 덕주까리 대리 도왔던 만 같아 날 보는 주변 시선 내가 잭보다 나은 것만 같아 보이는 건 아직도 분명히 지지를 다지은 거 거울 앞에서 봐 고개 숙인 너를 봐봐 눈치 보지 마 그들은 너를 봐봐 네, 음악 어떠셨습니까? 와우. 네. 아 근데 힙합은 어려워요. 어렵나요? 네, 근데 어려워요. 이거 제가 가사를 별도로 저희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아하. 한번 가사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네, 나름 또 의미가 있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자.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죠. 왜냐면 네. 52시간 근무제 핵심 중에 하나는 네. 40시간 근무한 다음에 12시간인데 네. 결국 야근 얘기죠, 야근. 그렇죠. 야근. 네. 자, 요거 야근 좀-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자, 뭐 그걸 좀 더 줄여보면, 네, 저도 개발자 출신이니까, 이 개발자의 야근에 대한 관점. 자, 네. 이게 뭐, 개발자 X님도 기획자도 계시고. 야근 많이 해요. 아, 몰라요. 기획자는 모르겠어. 일단 개발자 얘기부터 아, 먼저 기획자도 해요. 야근 많이 한다. 디자이너도 많이 한다. 아, 몰라. 저 개발자 야근 얘기 먼저 할래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어쨌든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들이 중심이 되니까. 서비스를 만드는 중심이니까. 또 서비스 장애가 갑자기 난다든가. 아, 그리고 이러면 개발자는 밤 새벽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장애가 발생하면 야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주말에도 야근해.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자들은 알고는 있지만 이걸 강요받아야 되느냐에는 또 다른 관점이거든요. 네. 자, 그럼 요 얘기를 이제 개발자 X님 야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너무 싫죠. 야근 여기서 잠깐 개발자 X는 야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놀라운 대답은 2부에서 들려드립니다. 2부를 기대해주세요.